스케줄링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스케줄링 할 거냐. 여태까지 우리는 제일 간단하게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에 높은 놈을 고르자. 뭐 이런 것이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왔던 거고 다른 예로는 그냥 일정한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하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더 좋으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평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행해야 될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스케줄링이 더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뭔가 뭐 측정 수치가 있으면 좋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CPU 활용률, 즉 CPU가 얼마나 놀지 않고 열심히 뭔가 일을 했냐. CPU가 놀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일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링 하는 데서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들이 다 웨이팅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레디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CPU가 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 즉 그걸 이제 CPU가 놀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런 상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뭔가 CPU가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동안에 다른 일 아무 일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 시간 낭비일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중에서 몇 %를 CPU가 뭔가 일을 했냐 하는 그 비율. 응답 시간은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 프로세스에게 입력이 전달된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응답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제 프로세스들이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나 이런 것을 또는 키보드 입력을 주면 뭔가 처리를 하고 딱 출력이 나오죠. 그게 응답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사용자가 느끼는 부분이죠. 그 속에 뭐 어떤 복잡한 일이 실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뭔가 입력을 주었으면 금방 뭔가 컴퓨터가 반응하기를 보통 바래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기냐. 이게 이제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가 적절한 거냐.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겠지, 그죠? 근데 무조건 뭐 무한대로 빠를 수는 없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마 여러분들 뭐 경험상으로 뭔가를 탁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느려 라는 딱 느낌이 오는 시점이 보통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아마 그런 수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수치들이 이제 있을 텐데 적어도 그 이내에 리스폰스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리스폰스 타임하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을 두 가지를 이제 굳이 구별을 했는데 이 턴어라운드 타임은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도 이게 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다가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것 하나 가져와 출력을 화면에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라고 친다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그림을 출력이 끝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점까지가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출력까지를 완성한 시간이 턴어라운드 타임입니다. 굳이 두 개를 구별한다면 보통 그냥 두 개를 구별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 리스폰스 타임으로 이렇게 그냥 혼용해 쓰긴 하는데 두 개를 굳이 구별한다면 리스폰스 타임은 일단 그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턴어라운드 타임은 출력이 끝난 시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보면 무슨 이렇게 모래시계를 하나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막 딴 데로 돌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리스폰스 타임을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요. 어쨌든 스케줄링 결과가 어떤 게 더 리스폰스 타임이 짧으냐 하는 것도 또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짧으냐. 대기 시간은 이제 어쨌든 프로세스가 웨이팅하고 있는 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그 다음에 처리율은 어쨌든 해야 될 프로세스가 한 100개쯤 있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초 내에 끝냈으면 초당 10개를 처리한 것이고 이걸 한 20초에 끝냈으면 초당 5개를 처리한 것이고 이런 식이죠. 그 단위 시간당 몇 개를 처리했냐. 이게 이제 스루풋입니다. 스루풋. 그래서
각각의 스케줄링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측정치들을 우리가 이제 도출할 수가 있을 텐데 CPU 활용률 면에서는 A라고 하는 스케줄링 정책이 더 좋았는데 리스폰스 타임으로 보니까 B가 더 좋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냐?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이 많은 그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리스폰스 타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은 필요 없고 그냥 잔뜩 쌓여 있는 일을 뭐 그냥 화면에 출력은 없어. 뭔가 뭐 계산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막 있는데 예를 들어 밤에 뭔가 작업을 스타트 시켜놓고 다음날 와서 보면 다 끝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경우에는 스루프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평가 기준을 쓸 거다. 물론 그것도 뭐 그 평균값을 취할 거냐, 최대값을 취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타베이션, 기아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어떤 스케줄링 정책을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거야. 예를 들면 우선순위 스케줄링 하는데 아주 낮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서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것이 막 레디 상태로 들어오면 이러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뭐 하루고 이틀이고 뭐 계속 실행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심한 말로 뭐 몇 년을 실행을 못하고 쌓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 뭐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기아 현상이 또 안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평가 기준일 텐데 그럼 스케줄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것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제일 쉽게 생각해서 먼저 ready 큐에 들어온 놈이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큐로 처리한 거죠.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ready 큐에 들어온 놈을 먼저 선택한다. shortest job first. 이건 보통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한 2시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한 1분만 하면 되고 이런 것들 쫙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쫙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놈을 나중에 하죠. 그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걸 먼저 처리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나중에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shortest job first가 되겠습니다. 뭐 용어가 이제 shortest job first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shortest process next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는 뭐냐면 앞에 것하고 비슷한데 뒤에 것은 이제 선점형입니다. 선점형. 무슨 얘기냐면 shortest job first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ready 큐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금방 끝날 수 있는 거 제일 실행 시간이 짧은 놈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프로세서가 ready 큐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놈이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선점형 스케줄링을 통해서 더 짧은 것을 먼저 실행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밑에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앞에 일부를 실행하다가 선점에 의해 가지고 다시 레디큐로 밀려났으면 이놈은 이제 다음번에 선택할 때는 전체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만 따게 되겠죠. 그죠? 1분 했으니까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아마 선택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선점형이 되게 되면 레디 큐에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실행된 것은 빼고 남아있는 앞으로 해야 될 남아있는 작업 시간들을 봐서 그중에 가장 짧은 것을 먼저 선택하겠다 하는 얘기죠. 라운드 로빈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인식이 돼요. 시간을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거죠, 그죠? 시간을 쫙 쪼개서 쓰겠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라운드 로빈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라운드 로빈은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이 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새 이름입니다. 라운드는 이게 새가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뭔가 모이를 먹고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인데 뭐 여담이긴 한데 왜 이렇게 이제 어떤 무슨 외부적으로 이제 뭔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연판장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작성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럼 보통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이름이 주모자야. 그 아무도 앞에다 이름 안 넣으려 그래. 뒤에 이름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제일 앞에 이름 넣는 거, 아, 이거 난 싫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써먹는 방법이 서명란을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거야. 이름을. 그래서 각자 이렇게 둥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명을 하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는 거야. 실제 그렇게 만든 연판장을 라운드 로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개념을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또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일부 얘기를 했는데, 실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10초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1시간 내에 하면 되고 어떤 것은 지금 0.1초 내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각각의 작업이 어떤 시간적으로 얼마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동차 얘기도 했고 스마트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 같으면 음성을 합류해서 가지고 아마 그게 한 0.5초 정도의 딜레이는 사람이 못 느낄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자동차에서는 0.1초도 길다. 예를 들어서 10ms, 0.01초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케줄링 할 때는 어떤 게 더 긴급하냐? 요거 가지고 또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긴급한 거 먼저 하고 시간 여유가 있는 건 나중에 하고 이런 식의 스케줄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이 각 앞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특징에 반영되도록 그냥 각각의 프로세스에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그냥 부여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실행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것은 높게 주고 어떤 게 낮게 주고 이렇게 잘 조절해 주게 되면 실시간 특성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라운드 로빈 특성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앞에 것하고 별개로 따로 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실제 OS에 적용할 때에 실제 OS에서는 그냥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프로그래머가 부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거냐 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게 되면 일단 들어온 시간을 갖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시간을 갖고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ort is first 같으면 일단 이 프로세스마다 이것은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려 라고 하는 수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그냥 우선순위를 매기면 이게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이 멀티레벨 큐 또는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앞에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오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멀티레벨 피드백 큐가 뭐냐면 이제 앞에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한 통에 놓고 뭔가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일종의 계급을 구별하는 거죠. 제일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레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레벨 1에 있는 것들을 일단 먼저 실행하고 레벨 1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레벨 2에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그게 더 없으면 레벨 3를 처리하고 이런 식이죠. 또 레벨 1에 뭐가 들어오면 다시 또 레벨 1을 먼저 하고 대신에 그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간에는 또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들 간에는 라운드 로빈일 수도 있고 쇼티자 퍼스트일 수도 있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레벨들 간에는 확연하게 이제 그 우선순위를 차별화를 하고 그 레벨 내에서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그 적절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입니다. 즉 각각 레벨을 분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무슨 되먹임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현재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레벨을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특성이 예를 들면 이건 좀 레벨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레벨을 한 단계 높여준다든지 또는 레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얼핏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사용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인터랙션이 많은 거 대화형으로 뭔가 화면을 보면서 입력을 주고 출력을 사용자가 보고 있는 프로세스들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뭐 언젠가는 작업이 끝나 있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더 레벨을 높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답은 당연하죠, 그죠? 대답은 안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보고 있는 거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나면 되는 것들을 굳이 먼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아마도 레벨을 어쨌든 그냥 언젠가는 끝나 있기만 하는 작업들은 레벨을 낮추고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형으로 되는 것들은 레벨을 높이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형이냐 아니면 이제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냐 이런 말을 쓰긴 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또 대화형인지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뭐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건지 이것들을 또 구별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실제 이제 실행하는 프로세스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OS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은 짧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더라 이거죠.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 예를 들어 마우스 입력이나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 그래서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실행하고 또 입력을 기다려요. 이런 것은 대체로 보면 대화형이겠죠. 그죠? 오랫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웹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웹 브라우저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 딱 클릭을 하면 즉시 화면이 나오고 그 읽는 동안 더 이상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사용자가 다음 클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웹 브라우저는. 그래서 뭔가 하나 클릭을 하는 순간 촥 가져서 화면을 보여주고는 또 클릭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용자는 그 화면을 읽는 시간 동안 한참 동안을 다음 클릭을 안 하죠. 그런 특성들. 그래서 아마 대화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면 그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잠시 실행하고 또 기다려요. 이런 놈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대화형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한참 계산을 하고 입출력은 가끔씩 조금씩 한다. 그럼 이건 이제 아마도 이런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 스타트할 때에 사용자가 이건 뭐 백그라운드로 처리해줘, 이건 뭐 아니면 뭐 대화형이야, 이거 우리가 지정하지 않잖아요.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OS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할 때는 기본적인 레벨을 부여를 하고 이게 실행하는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특성이 있으면 이제 대화형에 해당하는 특성이 나타나면 레벨을 조금 올려줍니다. 반대이면 레벨을 낮춰줘요. 그렇게 해서 약간씩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화형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들이 조금 먼저 실행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레벨이 조정이 되니까 피드백 큐가 되는 거죠. 실제 OS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간 프로세스들은 이제 사실은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이제 운영체제에서 아예 언급도 안 하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리눅스에서도 이제 그런 실시간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윈도우에 들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감 시한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감 시한이 급한 걸 먼저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뭐 과제를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우선 데드라인이 급한 거 먼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걸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각 프로세스마다 요 놈은 언제까지 끝나야 되고 요 놈은 언제 끝나야 되고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떡하냐? 당연히 데드라인 급한 곳 해야죠. 그래서 뭐 earliest deadline first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데드라인은 잘 모르겠고 보통 이런 이제 그 실시간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보게 되면 각각의 데드라인 따로따로 준다기보다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통화 중이라고 하게 되면 그 작업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1초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계속 내가 통화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뭔가 들어온 데이터를 스피커에 뿌려주고 그다음에 마이크에 들어온 내용을 보내고는 잠시 기다렸다가 뭐 이런 식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0.01초마다 계속 검사를 하고 상황 대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 이런 프로세스들은 또는 실시간 태스크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보게 되면 각각 주기마다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 데드라인을 굳이 안 따져도 당연히 주기가 짧은 놈이 있고 주기가 긴 놈이 있으면 뭘 먼저 하겠어요? 주기가 짧은 거 먼저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주기가 짧은 것을 먼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OS가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요 놈은 주기가 0.01초도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좀 높게 주고 요 놈은 0.1초도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좀 낮게 주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이트 모노토닉이에요.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주기에 비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길면 길수록 우선순위를 낮게 주고 짧으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OS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각 프로세스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레벨도 있고요.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선순위에 이렇게 같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먼저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레벨 내에서는 또 뭘 먼저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같은 레벨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대화형으로 실행하는 것이 이제 레벨이 높다. 그러면 그럼 대화형인 것들 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대체로 보면 짧은 리스폰스 타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리스폰스 타임이 짧아야 되겠고 게다가 이제 그런 그 기하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정 태스크만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특성이 보면 짧은 계산도 아니하고 긴 입출력 대기 시간이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라운드 로빈이 적정하더라 이런 얘기죠. 라운드 로빈이. 그래서 어쨌든 실행하는 것은 짧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클릭을 하나 하고 그걸 이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예를 들면 한 뭐 0.1초다. 그러면 0.1초도 아니라 무조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실행하고 다음으로 무조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자기 차례가 오면 일단 자기 차례에 뭔가 처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면 한 바퀴 돌 동안만큼 반드시 한 번씩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평균적으로 응답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현재 레디 상태에 있는 것들 한 바퀴 쫙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기다리면 반드시 자기 차례가 오고 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shortest first 또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게 특성상으로 보면 이 응답 시간이 상당히 좋아요. 평균적인 응답 시간은 이게 제일 짧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응답 시간을 보면.
그것도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어느 하나가 실행을 끝나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짧지만 어떤 것은 금방 답이 나오고 어떤 것은 한참 기다리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금방 끝난 건 좋은데 어쨌든 그중에 일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사용자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값은 좋지만 이게 이제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프로세서가 얼마 동안 실행하면 끝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시킬 때 이 놈은 10초 이내에 끝나는 거를 알 수 있나요? 실행을 해서 끝나와야지 아는 거죠. 게다가 그건 사람이 아는 것이지 OS가 아는 게 아니에요. OS는 이제 프로세스를 스타트를 하고 끝나면 그동안 얼마나 걸렸네라고는 나오지만 아직 실행 중에 있는 놈이 이게 얼마를 더 실행하면 끝날 거라는 정보가 없어요. OS는. 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사실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만큼 실행하면 끝날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시간도 또 CPU가 빠른 놈이 있고 느린 놈이 있는데 이게 실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사실 쉽지가 않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화형 프로세스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주고 게다가 그들에 대해서는 라운드 로빈이 적절하더라.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OS가 그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프로세스들은 어쨌든 또 역시 그건 최우선입니다. 나머지 뭐 대화형이건 뭐건 간에 이건 뭐 어쨌든 좀 늦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시간 프로세스들은 이건 뭐 제 시간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간 프로세서는 무조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뭐 또 상대적으로 대화형이 좀 더 우선적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레벨을 나눌 때에 실시간 프로세서는 무조건 최우선 레벨에 둡니다. 그래서 전체 레벨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즈 같으면 한 뭐 30몇 개, 그다음에 뭐 리눅스 같으면 한 100여 개 이렇게 있어요. 레벨을. 그걸 나눌 때 이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그룹에는 무조건 실시간 프로세스를 배치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뭐 요 얘기는 이제 뭐 그 비교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건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스케줄링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실제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냥 샘플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d하고 shortest job first,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round robin, 그다음에 priority scheduling. 근데 이제 라운드 로빈도 그러면 얼마 단위로 돌아갈 거냐를 이제 또 선택해 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타임 퀀텀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이것도 또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짧게 쓸 때와 길게 쓸 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가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현재 그 P1, P2, P3, P4 네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이것이 이제 P1이 먼저 레디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2점 흘러가고 난 뒤에 P2가 레디가 되고 그 다음 P3가 레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고 각각이 이제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실행의 소요 시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P1은 10이고 P2는 3이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출력을 그 실행 결과에 대한 출력이 있을 텐데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면 이 수치에 근거를 해서 스케줄링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를 이제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ed는 이제 타임 제로의 P1이 레디가 돼서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임 2에 2라고 하는 시간에 P2가 레디가 됐지만 first come first served는 하던 일을 끝낼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시간에 P1이 끝나면 그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온 P2가 실행이 되고 P2가 끝나면 P3가 실행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22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P4까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이제 끝내고 난 뒤에 출력안에 들어가는 걸 이제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란 색깔은 P2 같으면 이 상태에서 레디가 됐지만 이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P2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 동안은 웨이팅 타임입니다. 대기 시간. 그래서 이 스케줄링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를 적용하게 되면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측정을 해보게 되면 P1은 제로라는 시간에 들어와서 10이라고 하는 시간에 응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행이 끝난 시점. P2는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죠. P3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P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그 시간들을 평균을 내면 평균 응답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은 출력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은 여기서부터 출력을 완료할 때까지. P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평균적인 턴어라운드 타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루풋은 어쨌든 4개를 실행하는데 이때 끝났으니까, 그죠? 이때 끝났으니까 25라고 하는 시간 동안 4개를 끝낸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실행하는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되 first come first served가 아니라 shortest first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럼 일단 P1이 레디가 돼서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P2가 레디가 됐지만 이제 처음에는 P1 밖에 없으니까 P1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P1을 스타트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점쯤에서는 P2가 레디가 됐는데 P2는 실행 시간이 좀 짧긴 해요. 짧지만 이미 P1을 실행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시점쯤 해가지고 보면 봤더니 그동안에 P2도 들어와 있고 P3도 들어와 있고 P4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럼 셋 중에 뭘 고를 거냐에 대해서는 P2는 3이고 P3는 7이고 그 다음 P4는 2니까 P4가 제일 짧네. 그럼 P4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 P4가 끝나면 이제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짧은 걸 선택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테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결국은 응답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요놈은 4분 54 있는데 4분은 48 좀 줄었어요. 그죠? 이게 유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으로 봐도 이게 유리하고 스루풋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끝나는 시점이 여기야. 26에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스루풋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뭐 좋은 거죠. 그죠? 차이는 뭐 조금밖에 안 나긴 하지만 그 다음에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는 앞에 shortest first가 똑같은데 이제 선점이 가능하다. 선점이. 그래서 일단 시간 제로에는 P1 밖에 없으니까 P1을 선택해서 실행하다가 이 시점에 P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P1은 남은 시간이 8이고 P2는 남은 시간이 3밖에 없어요. 그럼 짧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P1을 선점을 해서 먼저 실행을 하고 이 시점쯤 해가지고 P3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P1, P2, P3를 놓고 보면 P1은 8이 남아있고 P2는 1만큼 남아있고 P3는 7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중에 제일 짧은 것이 P2니까 P2가 계속 한 거죠. 이 시점에 이제 다시 또 P4가 들어왔는데 봤더니 P1은 8이 남아있고 P3는 7이 남아있고 P4는 2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P4가 선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해서 따져보게 되면 응답 시간은 4분은 37. 아마 앞에 표하고 비교하면 응답 시간이 이게 더 짧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들 중에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가 응답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다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라운드 로빈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 슬라씩 돌아가면서 실행한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타임 제로부터 2까지는 P1 밖에 없으니까 P1을 실행하고 이 시점에 P2가 들어왔으면 이제는 P2 실행하고 P1 실행하고 P2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P3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P1하고 P2하고 P3하고 P4까지 들어왔으니까 P4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쭉쭉 돌아가면서 실행하는 거죠. 계속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게 이제 한
시간 구간 동안, 물론 이제 이 한 구간이 단위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단위가 뭐 1ms일 수도 있고 5ms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구간이 아니라 이제 구간이 4개씩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1 같으면 여기서부터 일단 4만큼 실행하고 그 다음에 P2를 실행하고 P3를 또 4만큼 실행하고 P4 실행하고 그럼 P2, P4는 끝났고 P1 실행하고 P3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4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실행한다고 보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서 응답 시간을 따져보면 뭐 이렇게 하여튼 나오게 될 테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4분의 51 앞에 거는 4분의 52에 비해서 shortest remaining time process가 훨씬 더 좋죠, 그죠?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shortest remaining time process 같은 경우는 편차도 심하고 게다가 지금 같은 이런 식의 프로세서가 아니고 대화형 프로세서는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타임 슬롯 1개나 2개만 실행하면 그냥 끝나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응답 시간이 길게 나오질 않고 뭐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바로바로 끝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응답 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실행 시간이 긴 놈들은 이건 이제 라운드 로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실행 시간이 짧은 놈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형의 특성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라이어리티는 아까 우리가 선점형 스케줄링 얘기할 때 한 것처럼 각각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먼저 실행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것은 그건 이제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선택되도록 하고 싶으면 들어온 시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교 데이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OS들에 보면 이제 뭐 유닉스 겔이나 리눅스 뭐 이런 스케줄링들이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레벨 피드백 큐하고 그와 유사한 스타일을 갖고 간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이런 데서 작업할 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냥 실행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하면 기본 우선순위가 부여가 됩니다. 기본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실행하면서 운영체제가 약간씩 조정을 해줍니다. 그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프로세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set priority 이런 식의 시스템 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레벨을 높여놓고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먼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 set priority 또는 원래 유닉스에서는 그걸 이제 nice value라고 해서 nice. 하여튼 nice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우선순위가 높은 방향으로 조정해주면 먼저 실행이 될 테고 낮게 조정해주면 상대적으로 늦게 실행이 될 텐데 특정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쓴다. 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체로 보면 자기 거를 자발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사람 잘 없죠. 다 높이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실제 OS를 보면 그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향은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낮추는 기능만 허용이 돼요. 대신에 시스템 관리자,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 유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람은 높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프로세서가 있으면 그놈을 좀 상대적으로 높이는 기능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